우리 항공정책실장님도 잠깐만 같이 나와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항공기 지연 결항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항공기 정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항공기 굉장히 항공 수요도 많고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연도 굉장히 높은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은 지금 지연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연율을 보면은 대한항공 아시아나보다 LCC가 지연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보면은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도 34%, 30%대 넘고 진에어 30%, 그다음에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같은 경우는 44.8%까지 가는데, 근데 왜 이러냐 놓고 보면은 결국은 항공 정비 지연이 굉장히 주요한 요인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 금년까지는 급격히 지금 항공기 정비 지연으로 인한 지연과 항공기 운항 지연과 결항이 높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항공기도 보면은 2023년, 2024년 금년도 들어와서 물론 이 지연 기준이 좀 변경되긴 했지만은 엄청나게 지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14개 공항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연만 뿐만 아니라 정비로 인한 결항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아실 텐데요. 왜 이러냐를 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항공기 중정비 가능한 경납고 시설이 전국에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사장님 3개 있죠, 그죠? 3개 중에 2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정비하는 것이고 하나만 LCC 화물 외항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상대적으로 좀 나은 겁니다. 근데 LCC들은 정비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국토부에서도 2015년도에 항공정비산업 육성 방안이라고 해서 국내 민간 항공 정비 전문 업체 캠스를 2018년 7월 달에 설립하게 됩니다. 실장님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캠스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도 항공기의 정비는 지금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죠?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 캠스가 민간 항공기 정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캠스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캠스가 하고 있는 정비의 34%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군용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9.6%, 근 30%에 해당되는 게 군용 헬기, 관용기입니다. 이 2개 하는데 지금 65% 정도가 갑니다. 겨우 LCC를 하는 데는 8.5%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캠스가 민간 항공 전문 정비 업체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민간 항공기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021년 8월 12일 날 국토부가 항공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하셨죠? 네네. 여기 보면은 2030년도까지는 국내 MRO 처리 규모를 5조 원으로 지금 현재 0.7조 원으로 올리겠다라고 얘기했고 국내 정비율도 44%에서 70% 올리겠다. 그 다음에 항공정비 자격자 취득수도 1만 4천 명에서 2만 명으로 하겠다. 정비 국적사 항공이 지원 건수는 확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국내 정비 비중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2023년도에 지금 44.1%거든요. 전부 다 합치면은 44.1%, 2020년도 44.8%, 4%에서 2023년 41%로 줄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국외 정비는 훨씬 더 늘었습니다. 대한항공마저도 55.9%는 외국 가서 싱가포르나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고쳐오는 겁니다. LCC는 지금 71%가 외국 가서 비싼 돈 주고, 그래서 지금 외국에 나가서 정비해 오는 게 작년도에 1조 9,898억입니다.
아시죠? 네네. 근데 왜 이래 됩니까? 지금 이 우리 국토부에서 이렇게 MRO 경쟁력 강화 방안 이렇게 발표한 지 3, 4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국내에서는 이렇게 네, 의원님 그 운항 기체 정비 분야는 국내 정비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이 부품 수급이 곤란하면서 엔진 부품 분야 정비의 해외 외주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금년도는 더 심해졌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이면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이해하겠는데 2023년, 2024년은 조금 완화돼야 되는데 더 증대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대한항공 그래서 내가 대한항공 쪽에 물어봤더니 이게 단순히 그 부품이라든지 이런 문제, 인력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력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RO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좀 종합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공항에는 MRO와 관련된 정비가 가능한 걸 못 둡니까? 인천공항에만 꼭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인천공항 사장님 아까 제가 큰 소리 쳐서 죄송한데요. 사장님이 인천 출신이고 인천국제공항 사장으로서 이 인천국제공항을 세계적인 공항으로 만들고 키워야 되겠다는 건 이해가 가요. 가는데 사장님처럼 인천공항만 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면은 이 부분들은 너무 과해요. 독식하고 독점하면은 지방공항하고 상생하는 허브가 돼야 돼요. 지금 인천국제공항은 자꾸 지방에 있는 노선들, 비행기들 끌어와서 이걸 계속 포화시킬 게 아니라 허브공항, 국제적인 허브공항으로,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 지방공항과 상생할 수 있는 허브로서 이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MRO 부분도 왜 지금 인천공항에서 MRO 만들어야 되는데도 근데 왜 안 되냐 하면 75만 건 해가지고 완전히 MRO 부분들도 완전히 인천공항이 독식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MRO 부분들도 지역공항하고 어떻게 상생하면서 가는가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인천공항이 모든 분야에서 다 독식하고 뭐 이런 생각은 오해시고요. 인천공항이 지방공항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또 일부러 찾아서라도 오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한번 생각을 곰곰이 잘 해보세요. 지금 지방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지금 10시에 출발하는 ULFM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대구나 부산에서 몇 시에 집에서 나와서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새벽 3시, 4시에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외국 간다는 꿈에 부풀어서 10시 비행기 타려고 새벽 3시, 4시에 나옵니다. 역으로 외국에서 바이어나 관광객이 가겠어요, 지방으로? 인천공항 하나 가지고.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편리하게 지방공항과 연결하는 일 그동안 인천공항이 국제공항이 고민해 보셨어요? 대한항공 그나마 대구공항에서 있던 하나조차도 그거 없애는 거 쳐다보고만 있었잖아요. 인천국제공항이. 이런 국내 공항들의 허브 공항으로서 지방공항과의 상생의 허브로서의 그 비전을 왜 사장님이 발표하신 2040 비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담겨 있어요. 그런 각도에서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오물풍선 나왔는데요. 지금 오물풍선과 관련해서 지금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몇 차례 발견됐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한 12차례 되는 것 같아요. 투하가 된 게 12차례고 지나간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응을 놓고 보면은 서로 다르거든요. 지금 인천공항에서 이착륙을 일시 중단시킨 게 몇 번이었죠?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예, 7번으로. 예, 7번. 7번이라고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5번이던데. 근데 문제는 한번 예, 살펴보세요. 5번이 맞답니다. 5번이죠. 예, 예. 근데 6월
9일 날 같은 경우는 6월 1일 날 두 개의 쓰레기가 오물통더미가 낙하했어요. 6월 2일 날은 하나, 6월 9일 날은 3개, 6월 26일 날은 하나인데 이 4번 중에서 6월 9일 날이 가장 셈이 덤이죠. 덤인데 이 덤이는 풍선 자체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날은 이 착륙을 일시 중단을 안 했거든요. 왜 그랬어요? 그때는 즉각 발견을 안 하고 나중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 발견한 거예요. 의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공항의 이착륙을 정지하는 것은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그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하고 정보기관하고 경찰하고 저희하고 함께 계속 추적을 하고 거기에서 감지가 안 되나요? 인천공항 가까이 감지됩니다. 예, 저희 예 맞습니다. 예, 인천공항이 감지가 되면 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왜 예. 9월 9일 날은 3개나 오물풍선 더미가 여기에 낙하가 되는데 그날은 왜 안 했어요? 그 전 6월 2일 날은 하나 때문에 이 착륙을 일시 중단시킨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고도의 전문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군하고 정보기관하고 경찰하고 우리 EOD 위원하고 다 함께 결정하는 것이지. 그러면은 쓰레기 오물풍선이 3개나 투하가 됐는데 군하고 했을 때 이착륙에 지장이 없어서 중단을 안 시켰다 이 말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사장님 말씀이 진짜인지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 직무대행님, 지금 한국공항공사에는 오물풍선이 몇 번 이렇게 발견됐죠? 저희는 10회 중에 1회가 항공기 이착륙이 제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가 10회 중에 네. 1회죠. 네. 근데 10회 동안은 이거는 지금 그 인천 한국공항 김포공항에서 감지를 못했죠. 나중에 떨어지고 누군가 발견해서 신고해서 안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10번 중에 한 번만 지금 지나가는 거를 위에서 발견해서 중지시키고 9번은 이게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그 잔해물 보고 이런 감지 능력 가지고 지금 지방 14개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대로 그 10번 중에 한 번은 저희가 직접 그걸 보고 신고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저희 RF 스캐너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했는데 나머지는 항상 상당히 먼 거리에서 그게 인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잔해물이 떨어진 쓰레기가 발견이 돼서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군하고 지금 협력은 됩니까? 네, 군하고 경찰하고 인천공항하고 똑같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물풍선은 하나의 예고요. 우리가 1급 국가보안실이고 안전이 최고 중요한 공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군이나 또 안전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전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